김해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메가부산 논란이 경남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해 양산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소멸을 앞당긴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실내 수영장을 방문해 깔따구 유충 발생 원인과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직 전환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의령은 지금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구분도로가 색소폰 모양을 닮아 색소폰 도로라고 불리는 의령 한우산 세목재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김해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메가부산 논란이 경남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일 관련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메가부산론이 나온 건 부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어 7일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서 서울, 광주, 부산의 메가시티 추진이 거론되며 경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 이슈용이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메가서울은 비만 서울, 메가부산은 김해 양산을 흡수해 지역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박완수 지사에게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이 가장 알짜인 김해와 양산을 떼가서 부산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메가시티가 아니라 부산의 아마 욕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확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도 김포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중앙당에서 시행한 특별한 상황으로 경남과 부산시당은 주요 현안 사항을 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문제는 매우 특별한 문제입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 검토한 케이스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정략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의 최고 현안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될 것이고 경남우주항공청 조속 설립, 부산의 산업은행 유치가 가장 큰 현안이고 도당과 시당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7일 박완수 지사는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지자체 간 협의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김진부 의장 역시 도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고 전했고 홍태용 김해시장도 김해와 동떨어진 제안이라며 명확히 했습니다. 메가부산론을 두고 경남에선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시 경남 부산 행정통합론의 논의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깔따구 유충이 나왔던 창원 실내 수영장을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깔따구 유충 발생 원인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창원시설공단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점검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창원 실내 수영장 기계실. 지난달 수영장 내부와 함께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들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깔따구 유충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혹시 모를 은폐 의혹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 기관인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긴급 휴장을 결정하면서 유충 발견 사실을 뺀 이유를 물었습니다. 9일의 시간이 지나기 동안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느냐. 미공개의 사유, 그리고 그 미공개의 사유가 불러온 은폐와 관련되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은폐한 것이 아니냐. 공단은 당시 생물체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유충보다 소심조절판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더 컸다고 답했습니다. 한 마리 갖고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그걸 휴장 결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 조절판에 문제가 있어서 휴장을 결정한 거지. 유충 발생 원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단은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돗물 문제를 제기했고 공단은 방수와 도색 등의 공사 과정에서 개방된 문을 통해 유입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원단은 지난해 유충이 나온 감계 수영장과 달리 민간 합동 조사단을 꾸리지 않은 이유를 되물었고 공단은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수하고 실내 수영장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외부에 나름대로는 전문기관에다가 이렇게 합동으로 협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현장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의원단은 유충 발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상위 기관인 창원시에 민간 합동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아름다운 경남의 가을을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고장 의령이 지금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구분도로가 색소폰 모양을 닮아 색소폰 도로라고도 불리는 의령 한우산 쇠목재를 다녀왔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전합니다. 최근 연예인 등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사례는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부산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외국인 4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클럽과 노래방 등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마약 환각 파티가 벌어진 현장, 화장실 등 곳곳에 숨은 외국인들이 줄줄이 붙잡힙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부산과 대구,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벌여 총 4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도 1명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흔히 엑스터시로 불리는 합성 마약과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외국인 28명은 SNS를 이용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파티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을 챙긴 겁니다.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마약을 하면 소문이 나지만은 일부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노래방이라든지 클럽에서 출입하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통해서 아니고는 마약을 투약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되지 않아서 은폐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아 SNS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검거된 외국인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된 경로를 추적하고 밀수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 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 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 소방지부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예산 독립,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게 된 조항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재원 마련,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경남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스마트 단말기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설문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8일 해명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5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스마트 기기 활용도는 100%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단말기 활용도를 더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의 중고등학교 학생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사용 빈도를 묻는 항목에 전체 62.1%는 수업 시간에 학습 도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